피터 드러커 CEO의 조건. 여러분, 당신이 만약 하루 24시간을 누군가와 문제 해결에만 바치고 있다면 과연 당신은 그 조직의 리더일까요? 아니면 그냥 수방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책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명저 CEO의 조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유능한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선택의 결과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한동안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끌려가고 있는가? 이 영상에서는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진짜 성과내는 사람의 조건, 즉 현대사회의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5가지 습관을 저자의 시선, 독자의 시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시선까지 함께 담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CEO든 팀장이든 1인 창업가든 혹은 아직 리더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더라도 이 책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건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CEO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당신은 지금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유능한 사람입니까? 피터 드러커는 말합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그들은 결심하고 훈련하고 실행한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CEO의 조건은 성공할 리더들의 진짜 조건, 즉 성과를 내는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성과는 재능의 결과라고. 하지만 피터 드러커는 말합니다. 성과를 내는 리더는 평범한 사람이 효과적인 사람으로 변한 결과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세계의 유수의 기업, CEO, 군 지휘관, 공공부문 리더들을 관찰하며 이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처음부터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평범하거나 심지어 결함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 즉 성과를 내는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성과란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된 행동의 누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행동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말합니다. 효과성은 타고나는 자질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습관이다. 그 말은 곧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성과 습관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무엇을 반복하며 무엇을 기피하고 있습니까? 그 습관들이 정말 당신의 리더십을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며 깊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오랫동안 나는 리더가 될 사람이 아니야 라는 묘한 자기 기만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지 관리형은 아니야. 나는 감으로 일하는 스타일이라 그런 시스템은 나랑 안 맞아. 나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이란 특정한 직함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으로 일하는 기술의 문제라는 것. 성과는 의도입니다. 성과는 반복입니다. 성과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터 드러커가 말한 성과를 내는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성과 습관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성과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선택이고 훈련이고 무의식까지 침투한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진짜 자원이다. 우리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 되돌릴 수도 재충전할 수도 없다. 여러분, 시간을 관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자원의 바탕이다. 시간 없이는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다. 시간 없이는 성과도 없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시간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나는 내 시간을 관리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요청에 끌려다니는가? 피터 드러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 관리의 3단계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 시간을 기록하라.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이 아니라 측정이다. 즉 시간은 먼저 기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을 분 단위로 추적해 보셨나요? 회의에 몇 분 썼는지, 이메일에 몇 시간 빼앗겼는지, 갑자기 끼어든 요청에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걸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제거하라. 트러커는 단언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낭비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낭비를 인식조차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조직과 개인이 어떤 식으로 시간을 잘못 쓰이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회의, 위임하지 못한 반복 작업, 책임자 없는 중복된 결정, 급한 일로 위장된 중요하지 않은 일들. 피터 드러커는 묻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내가 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은 리더에게 있어 시간을 구분짓는 기준이자 지렛대를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3단계 남은 시간을 조직하라. 여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계획을 먼저 세우지 마라. 먼저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기여를 배치하라.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배치해야 한다. 즉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장을 읽고 나서 진짜 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회의와 반응성 업무에 쏟고 있었고 중요한 창작이나 전략은 늘 밤늦게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드러커의 이 한 문장이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은 따로 만들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는 창의적 블록으로 지정했고 오후에는 그날에 유입된 일만 처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구조가 저의 생산성과 자존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궤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과를 내는 리더는 먼저 자신의 시간을 경영합니다. 그 경영이 모여 조직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쓰는 시간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네, 공헌할 것을 생각하라.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방법을 넘어서 개인의 존재 이유와 삶 전체로 연결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업무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무엇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직급은 무엇인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드러커는 질문합니다. 당신이 조직에 가져오는 기여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리더를 일시적인 역할에서 영원한 존재로 만드는 사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기여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타인과 조직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그것은 떠나고 나서도 조직에 남는 긍정적 변화의 흔적입니다. 드러커는 말합니다. 리더는 자신이기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에 필요로 하는 것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많은 독자들이 이 장을 읽으며 깨닫습니다. 나는 사실 무엇을 제공하고 있었던가? 나는 나를 위해 일하고 있었나? 아니면 조직과 사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나? 이 전환점이야말로 진짜 성과와 연결된 성과감을 일으키는 지점입니다. 저 역시 한동안 창의적인 프로젝트들만 쫓다가 정작 내가 남긴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 속에는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조회수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를 목표로 삼았고 수익이 아닌 시청자들과 실질적인 공감과 연결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공헌이란 내가 만든 산출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라는 것.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조직에 기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기여는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성과는 결국 결과가 아니라 기여의 흔적으로 증명됩니다. 네, 강점을 활용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메시지인데요.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성과는 약점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직 강점에서만 나온다. 그는 단언합니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강점을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절대로 탁월함에 도달할 수 없다. 여기서 그는 세 가지 키워드를 던집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라. 두 번째,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라. 세 번째, 조직은 강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피터 드러커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강점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강점을 쉬운 것이라 여깁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점은 피드백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즉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한 뒤에 그 결과를 되돌아보며 무엇이 반복적으로 성과를 내는지 추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 이 조언을 적용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내가 했던 일, 예상, 실제 결과를 비교하면서 반복해서 잘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탁월하게 성과를 내는 순간은 누군가의 생각을 구조화해주고 복잡한 개념을 스토리로 바꿔주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강점에 주목하라.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평가할 때 그의 결점을 먼저 본다. 그런데 진짜 리더는 반대로 합니다. 타인의 강점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강점이 빛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최고의 인사 전력은 개선을 위한 배치가 아니라 강점을 극대화할 배치다. 많은 독자들이 이 문장에서 무릎을 탁 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늘 직원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 들었는가? 왜 그 사람이 어디선가 빛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않았을까? 이 장은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세 번째, 조직 전체를 강점 중심으로 설계하라. 드러커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조직은 타협의 집합이 아니라 강점이 서로 보완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건 단순한 사람 배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할 정의, 프로젝트 방식, 회의 설계, 피드백 방식까지 모든 것이 강점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말로 설명하는데 강한 사람에게 문서 작성만 시키는 구조, 기획에 강한 사람을 실무자 포지션에 오래 붙잡는 구조, 그런 조직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제 팀의 역할 정의를 다시 짰습니다. 기획자는 기획에만, 디자이너는 디자인에만, 에디터는 편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 이후 생산성과 만족도가 놀라울 만큼 올라갔습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강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조금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강점이 조화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로 움직여야 합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고 타인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며 구조를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강점을 언제, 어디에 써야 할지를 결정하는 법, 즉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더는 모든 걸 다 잘하려 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내는 사람이다. 우선순위를 정하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일을 처리합니다. 회의, 보고, 피드백, 일정, 고객 응대. 그런데 정작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 당신의 성과, 당신의 지향하는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피터 드러커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순위는 바쁨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바쁨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우선순위는 선택이 아니라 포기다. 우리는 여기서 혼동합니다. 중요한 일 정하기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러커는 말합니다. 진짜 리더는 선택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는 피터의 규칙을 제안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절반을 버릴 수 있다. 그 일들을 지운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바쁨이 아니라 헛된 바쁨이다. 저 역시 이 문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할 일이 많아서 지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지쳐 있었던 겁니다. 한 번에 하나만 한다는 철학. 드러커는 이어서 말합니다. 성공하는 리더는 한 번에 하나의 일만 한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다른 일에 손대지 않는다. 즉 다재다능이 아니라 집중력과 결단력이 성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을 얼마나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도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장 중요한 걸 계속 미루는 버릇은 왜 생긴 걸까? 나는 과연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선순위를 실제로 행동으로 가져오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한때 할 일 리스트를 꽉 채워야 성취감을 느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하나의 질문만을 붙잡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히 미룹니다. 혹은 위임하거나 지웁니다. 이 단순한 철학이 저를 바쁘기만 한 사람이 아닌 실제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의사결정을 체계화하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의사결정을 감이나 직관, 기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원칙의 체계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결정을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결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룬다. 이 말은 곧 결정이 잘 되는 조직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결정에도 형식이 있다. 피터 드러커의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5가지 질문이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결정을 요하는 문제인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해결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결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있는가?
드러커는 리더가 결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천천히 신중하게 반복 가능하게 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한 번의 번뜩임이 아니라 사고의 절차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장에서 한 가지 공통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결정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미루고 결국 타인의 선택에 끌려다녔구나. 드러커는 묻습니다. 리더는 결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법을 연습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장을 읽고 결정에 관한 나만의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즉시 반응하지 않고 A4에 그 문제의 본질을 적고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생각합니다. 그때 감정 말고 원칙을 꺼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지금 이 결정이 1년 뒤에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많은 결정을 즉흥해서 설계로 바꿨습니다. 성과를 내는 습관은 이렇게 만들어진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효과성의 모든 원리를 실천 가능한 습관으로 정리해 줍니다. 습관은 리더를 만드는 뼈대다.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반복하는 대로 살아간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성과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매일 작고 조용하게 반복된다. 성과내는 리더의 5가지 일상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행동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을 먼저 기록하고 통제한다. 두 번째,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여를 중심에 둔다. 세 번째, 자신과 타인의 강점을 기준으로 조직한다. 네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별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린다. 다섯 번째, 결정을 시스템화하고 피드백을 반영한다. 이 5가지는 비범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지속적으로 훈련 가능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너무 평범한데 이걸 정말 다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드러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은 비범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다만 지속 가능한 행동 원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안심했고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는 것. 대신 하루에 하나씩 리더의 습관을 내 삶에 꿰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더 적은 시간으로 더 깊은 결과를 만들고 혼자 끙끙대던 과거에서 벗어나 지렛대를 찾고 팀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결정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일할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수많은 결정들이 결국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다. 행동하는 사고방식이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는 삶이 아닌 설계하는 삶, 혼자 다 하려는 인생이 아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삶을, 무작정 바쁜 사람이 아닌 의도한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CEO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